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술랭,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진짜 이번 한 주가 너무 고됐습니다. 특히나 금요일 현재 시장은 오후장에 더 양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야, 이러다간 진짜 ATTS 보지 말고 그냥 휴가라도 가는 게 맞는 걸까? 지금 이 상황 괜찮은 걸까?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더 깊어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고민 걱정 저희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저희 운영할 예정이니까요. 02-698-9082번, 문자샵 9083번으로 바로 전화와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 너튜브를 통해서도 문자 전화 받고 있고요. 지금 댓글로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개인정보법 현재 좀 준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 없이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시장 상황을 알아보기에는 이분과 함께 하나하나 파헤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딜사이트 S 전영욱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상황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영욱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안 좋죠? 네. 일단 이번 주 시장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계속적으로 오고 가는 시장이었고 오늘 시장 또한 계속 지옥으로 빠지는 모습인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모두의 장이고 스펀지 같은 장이다. 네. 이 전 세계에서 계속 악재란 악재가 생기면 이 국내 주식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영향으로 미쳤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나가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관망하는 자세로 가야 된다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국장이 좀 스폰지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천내간 쪽을 오간다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시장에서 전문가님은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모면하시는지 뭐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사 접습니다. 장사 접는다. 예. 그게 차라리 정신 건강에 해롭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장사를 접고 안 보는 게 낫다라는 건데 우리 암살자님께서는 그냥 단타로 버티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단타로 버티시던지 장사를 접던지 아니면 저라면 여러분들 주슐랭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 상담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의 한 줄 평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맛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가져오셨을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오늘장 별 5개 중에 몇 점일까요? 오늘은 진짜 한 개입니다. 저는 안 주실 줄 알았어요. 장사 접는다고 하셔가지고. 예, 그래도 네. 이런 장도 고민해보고 이런 장도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별 한 개는 드렸고 그래서 오늘의 시장을 또 한 줄 평가 맛으로 표현하자면은 뭐라고 준비하셨죠? 불냉면 같은 장이다. 네. 냉면인데 불냉면이다. 그쵸. 뭐 입이 불나서 어떻게 먹겠어요? 요즘 또 날씨가 덥죠? 그쵸. 날씨가 더운 가운데 이제 우리가 뭐 냉면이나 시원한 음식을 찾는데 하필이면 또 그게 불냉면을 먹어서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땀 나는데 오히려 불냉면을 먹으니까 더 땀이 난다. 무슨 말이죠? 네. 네. 이제 여름이니까 네. 냉면 같은 음식을 찾는데 거기다 맵기까지 하니까 더 땀이 더 나고 더 고통받는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해드리고 싶었죠. 뭔가 이열치열처럼 좀 매운맛으로 매운맛을 좀 약간 가보자라는 것 같긴 한데요. 불같은 지금 불냉면 시장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피하시겠습니까? 이런 시장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요. 저라면은요, 뭔가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그 전략을 추후 도모해 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주슐랭 여러분들의 조력자가 되어 드릴게요. 02-6958-9082번 그리고 문자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튜브에서 이열지열 막 이러면서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릴 만한 시장 상황이니까 저희가 종목 하나하나 바로 해결해 드릴 거예요. 전화 받아볼게요. 그럼 전화 연락 왔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하는 이런 투자를 한 기간은 어떻게 되세요? 기간은 한 3년 정도 되는데 3년 정도면 네, 초보 투자자분은 아니신 거네요? 근데 잘 모르고 주변에서 사라고 하거나 약간 이런 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약간 줄인이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SK 이터닉스고요. 네. 22,500원에 샀고 비중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주변에서 물을 타라라고 하는데 물 타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주변에 사라사라해서 샀는데 손실 보니까 이제 물 타는 게 맞나 안 맞나도 고민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럼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년 정도 지금 투자한 생활이 있고요. 손실권이 있는 종목입니다. 거의 좀 50%면 꽤 비중 높은데 오늘따라 더 빠져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22,500원에서 비중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높죠. 맞아요. 그래서 이 지금 부분에서는 50% 다소 니까. 아쉽지만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연료 전지 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동반 하락과 동시에 이제 SK 이터닉스도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눌림에 따라서 같이 눌리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섹터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홀딩할 가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홀딩한 가치는 있지만 해외에서 이제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다소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한 SK 이터닉스가 이제 상승할 여력이 지금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좀 주가도 눌리고 그리고 ESS 부분에서도 조금은 눌리고 있기 때문에 동반해서 SK 이터닉스가 지금은 하락 추세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섹터가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홀딩할 가치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기업 분석을 먼저 보여드리겠는데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거든요.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테마 그리고 이슈, 섹터로 완벽하게 분리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기업 분석을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추정치도 나와 있지 않을 뿐더러 지금은 조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적 분석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쿼터에서 분기 실적으로 1분기에서는 영업이익에 4억 원의 흑자를 냈었죠.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조금은 약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은 적어도 3년 이상이 지나야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 차트를 먼저 보자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22,500원에 50%입니다. 비중이.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7월 달쯤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5월 달쯤에서 매수를 하신 걸로 보이세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이 종목이 홀딩할 가치가 있으면 도대체 언제쯤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일단은 SK 이터닉스 또한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수급 면에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날에는 수급이 좀 들어왔지만 그것도 잠시 계속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게 지금 SK 이터닉스는 계속해서 신규 상장 종목이고 테마성이나 이슈성이 조금만 더 붙어준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2,500원 부분보다 약간 더 큰 그리고 윗꼬리를 달았던 부분에서 27,8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손절가 또한 제가 제시를 굳이 드리자면은 지금은 16,500원 선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최저점이 9,800원이거든요. 여기서 갭상승을 했던 부분에서 두 번째 구간인 18,600원 선에서 손절가를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이 굳이 손절을 하지 않고서 그냥 이 종목에서 어떤 그 이슈 그리고 테마성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27,000원 선에서 매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7,000원 선에서 좀 매도하자 전략인데 시청자님 들어보시니까 좀 이해되세요? 네, 안 그래도 이게 신규 상장이라서 조금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설명해 주시니까 언제 손절할 타이밍도 이제 알게 됐고 지금 우선 홀딩하라고 얘기를 해 주시니까 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또 전화 상담 받아봤는데요. 처음 투자를 하시거나 지금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을 긴가민가 해요 하시는 분들 수익인데요. 수익 언제 좀 매도할까요? 이익 실현하고 싶어요. 모든 사연들 다 환영하니까요. 여러분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너튜브에도 고수님 금쪽이님 모셨는데 와 종목 진단 전문가님 너무 잘하시네요 하시네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자 사연도 이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934번님의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26,000원 15% 비중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런 시장에서도 지금 3% 강세면은 그래도 정말 대단한 종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K방산 역대급 실적 수혜감 받는 종목이다라고 증거사에서도 나왔고, 지금 관련해서 이란, 이스라엘 보복 경보로 인해서 또 요거 좀 부각받았고, 오늘 시장도 좀 계속 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좀 목표가를 높게 보면 좋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조금 상향해서 잡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산업체보다는 조금은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가 이제 싱글보드 컴퓨터를 제작하고 있고, 인베디드 시스템을 이제 제조하고,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난해 유럽이나 해외 수출 부분에서는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이제 기존에 수주를 받았던 물량들이 지난해에서 이제 하반기부터 매출로 반영되기 시작했고, 핵심 방산업체들의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실적으로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코츠 테크놀로지 또한 우리가 보유하면서 가져가도 될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장세가 굉장히 밀리고 있는 장세에다가 외국인 부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상승선을 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 저는 코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26,000원이고 그리고 비중이 15%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청자님한테 조금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이 15%, 적당한 비중을 갖고 적당한 평단가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 기업 분석으로 먼저 넘어가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매출액은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2024년 12월에는 105억으로 흑자를 될 예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PS 또한 보면은 잠정 실적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7,876원으로 2023년 4분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26,000원 정도의 15% 매수를 하셨는데 항상 부딪히는 구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도 부딪히고 이 부분에서도 부딪히고, 그러니까 매물대가 약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그 매물대에서 약간은 계속 부딪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26,500원 선은 충분히 넘을 거고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 미리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36,650원까지 고점을 찍고서 약간의 조정 기간이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반등을 줄 차례거든요. 그 반등을 주자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6,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서 넘어서 윗꼬리를 달았던 36,50원을 찍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약간 낮은 29,000원까지 제가 시청자님한테 손절가를 먼저 그 수익 구간에서 29,000원까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인 21,650원 구간에서 단기 저점이었죠. 이 부분보다 약간 높은 구간에서 22,000원까지 제가 먼저 드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고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시 26,000원까지 나와준다면은 비중이 지금 15%인데 약간의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29,000원에 매도를 하신 전략을 취하시면은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000원 정도가 소위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K방산 하반기까지도 좋을 거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주요 고객사가 빵빵합니다. 이 점이 아마 메리트로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전화 주시고 또 문자 주신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너튜브에 BMW님이요, 필명이. 기준과 원칙이 정말 확실한 분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 하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이렇게 전략을 잡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기준과 원칙에 대한 것들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기준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가 우리 매매를 할 때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이 시장에서 정말 살아남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는 리스크는 항상 늘 예상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나오는 리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기준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너무 고점 매매 따라가지 않는 거고 그냥 오히려 좀 저가 메리트 있는 종목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로 지금 리스크를 축소하는 게 가장 큰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전화 우리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어느 지역 계세요? 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어느 구에 계세요, 지금? 영등포입니다. 영등포. 와, 영등포에 또 요즘에 핫한 맛집들도 많은데 거기에 또 자랑 하나 해주신다면?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없나요? 교통 좋잖아요, 교통. 오늘 같은 날은 또 냉면 맛있는 집이 또 생각나네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만약에 냉면에 또 맛집이 영등포다 해주셨는데 자, 좋습니다. 저희 종목 맛집인데요. 지금 뭐 종목에 대한 고민 어떤 게 있는지 사연 들려주세요. 제가 한미 반도체를 네. 들고 있는데, 음. 원래 더 높았다가 요즘 이렇게 저점이겠구나 해가지고 네.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평단이 한 15만 7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비중은 한 25% 정도 되는데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맞네요, 진짜. 네, 걱정돼서 한번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11만 5천 원이면 최근에 사셨어요? 15만 원 평단가는? 아니요. 원래 더 높았는데, 물타기 하신 제가- 거예요? 네, 어젠가 그젠가 좀 더 물을 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물을 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거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이실 텐데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 달 사이 27%가 하락한 종목이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엔비디아 타격 제일 많이 좀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쵸. 이거 뭐 계속 물타기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는 게 답인 건지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는지 전문가님 시각은 어떠세요? 우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적으로 조금 들고 가도 괜찮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생산의 필수적인 재료를 이제 2017년부터 SK 하이닉스가 제작하고 공급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엊그제 이제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소폭 상승을 했었지만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세에 이제 한미 반도체 또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죠. 근데 엔비디아의 영향도 되게 컸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한미 반도체를 처음 매수했을 때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반도체에 대한 수급 그리고 사이클이 한 번만 더 돌아준다면 한미반도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15만 700원 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기업 분석을 보자면 제가 한미반도체에서 굉장히 조금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잠정 실적으로 보자면은 전년 대비 2,500억으로 흑자가 될 거라는 전망과 함께 당기순이익 또한 굉장히 높아졌죠. 당기순이익 또한 굉장히 높아졌고 유보율을 굉장히 많이 보유한 회사입니다. 부채 비율이 26%고 유보율을 4,600%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눌리고 있는 것은 시장의 영향 그리고 세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금 눌리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또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15만 원에서 조금 높게 매수를 하셨고 사실은 적정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는 좀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15만 700원 선까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15만 700원까지는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보다는 반도체 사이클이 한 번 더 돌 때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까지 15만 700원 선까지 갔을 때 그때는 약간의 차익 실현을 위해서 가장 크게 거래됐었고 거래량이 많았던 제가 표시를 해둘게요.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부딪혔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으로 보자면은 대략 17만 원, 평균적으로 17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부딪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서 조금만 버텨주시고 반도체에 대한 이슈 그리고 테마성이 부각이 된다면 17만 2천 원 선에서 매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시장의 눌림에 따라서 11만 원까지 떨어져서 마음 많이 아프시겠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손절을 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라 우리가 보유하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종목인지 판단을 하고 17만 2천 원에 제가 매도가 드리겠습니다. 좋은데요?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선 수익을 보고 탈출이 가능한 거니까 17만 2천 원에서 이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버텨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랄게요. 선물 드릴 테니까 전화 여러분들 또 받아주셔야 됩니다. 방송 끝나고 전화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2393번님의 ABL 바이오 살펴볼까요? 28,700원이고요. 50%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뭐 지금 평단이 현재 가격대랑 비슷해요. 100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계속 뭐 들고 가도 되진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인도네시아 뭐 중국 특허 등록 뭐 이런 이슈들도 있고요. 워낙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시각들은 요즘에 좋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더 보아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시각 그리고 ABL 바이오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후속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순환매를 통해서 바이오 섹터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서 소폭 상승세가 있었고 그 바이오 제약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회사가 바로 리가켄 바이오였죠. 리가켄 바이오의 후속주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하고 이제 의약용 화학 그리고 항생물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쁜 종목은 아니고 요즘 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또 보유해도 괜찮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항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부터 이제 ADC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의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매수하신 평단가가 28,700원에 50%라고 하셨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수익권이셨거든요. 수익권이셨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팔지 않았다는 이유는 이 ABL 바이오의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셨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기업 분석을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2024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적자를 기록했는데 2024년 또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적자를 기록될 거라는 전망 추정치가 기록이 돼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다소 아쉽고 그리고 나서 부채 비율과 유보율 또한 부채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기록이 되고 BPS 또한 1,547원이라는 점, 이 부분에서는 재무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수급 그리고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지금 굉장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8,700원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올라올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실적이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주식시장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수렴하는 시장이니까 실적이 그렇게까지 대단하진 않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이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이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과 함께 윗꼬리를 달고 하락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음봉으로 전환하고 지금은 하락 추세였죠. 그렇다면 지금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왔고 음봉으로 하락 추세였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8,700원 선에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정 기간이 조금 주어질 겁니다. 아무리 제약바이오의 순환 섹터가 돈다고 해도 이 부분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긴장하시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는 여기선 버텨줘야 된다. 그리고 반등을 줄 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8,700원보다 약간 높은 그리고 음봉으로 전환해서 시색 차익이 있었던 31,000원까지 우리 시청자님에게 매도가를 드리고 31,000원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님에게 매도가를 드리고 또한 손절가 또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손절가를 굉장히 낮게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지금 그렇게까지 크게 내려갈 종목도 아니고 지금 하단 구간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금은 급등을 하고 계속 이 구간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다면은
거래량이 아래 꼬리를 굉장히 크게 달고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왔던 지점에서 24,000원까지 제가 손절가 드리고 목표가는 31,000원 구간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31,000원이 목표가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 제약바이오 쪽으로 시각을 본다면 좀 긍정적이고 또 ABL 바이오 역시도 좀 높게 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지금 너튜브에 우리 꿈돌이님께서 얼굴 맛집, 수익 맛집, 상담 맛집은 바로 주슐랭이에요 라고 했는데 전문가님, 여기에 대한 또 피드백 어떻게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상당히 기분이 좋죠. 네. 네, 여기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얼굴 맛집, 수익 맛집, 상담 맛집 중에? 저는 상담 맛집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머뭇거리시는 거 보니까 다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 사연도 한번 재밌게 봐드릴게요. 0170번님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랜만에 좀 살펴볼 수 있네요. 15만 8천 원이라고는 하는데 이 전화를 좀 받아봐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전화 상담이군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연을 미리 또 이렇게 받았는데 직접 좀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샀고 네, 맞죠? 15만 8천 원에 네. 비중은 20%요. 로봇주를 원래 좀 좋아하셨어요? 이제 장기 투자로 좋다고 해서 샀는데 네. 제 사자마자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누가 좀 권유하던가요? 네? 어떤 이 종목이 좋다고 누가 또 이야기를 했나요? 유튜브 좀 찾아봤는데 네. 이 종목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뭔가 믿고 신뢰할 만한 영상을 보신 것 같은데 주슐랭 잘 오셨어요. 아마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네.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요즘엔 정말 정보가 넘쳐난단 말이에요, 전문가님. 그쵸. 그러니까 이거저거 보다가 좋다 하면 사게 됩니다. 네. 혹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게 사긴 했지만 잘 샀다, 못 샀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자면 5점 만점 몇 점일까요? 저는 시청자님에게 죄송하지만 네, 앞에 보고 얘기하셔도 돼요. 1점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1점인데 왜 그렇게 1점을 주셨는지 전문가님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 투자는 우리가 종목이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가 아니라 종목이 하단 구간에서 놀고 있을 때여야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장기 투자로 보자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재무제표가 탄탄해야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를 많이 분출했었고 우리 시청자님이 재무제표를 보셨을 때 지금 적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시청자님을 위해서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 상담 깔끔하게 다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관련주죠. 로봇 관련주고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여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좋은데 아직까지는 힘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힘이 없고 주가가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죠. 근데 처음에 주가를 움직였을 때 이제 대기업의 투자 단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 단행이라든지 그리고 대기업의 어떤 이슈성보다는 이제는 뭐 로보택시라든지 이제 그 주가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만큼 이제 재료가 조금씩 부각되고 이제 그런 시장인 만큼 시장이 조금만 더 상승을 해준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15만 8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랑 약속하셔야 될 거는 앞으로 장기 투자를 진행을 하실 거면은 무조건적으로 재무제표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15만 8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시장에서 밀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13만 5천 원에 안착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이제 우리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조금만 이 섹터 로봇 관련주에 대한 섹터가 아주 조금만 들어온다면은 가장 먼저 움직일 종목 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더라도 1분기에서는 마이너스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율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점,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은 가져갈 수도 있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유보율 또한 1000% 이상이 1200%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종합 차트로 가보자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15만 8천 원 그리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셨다고 했는데 저 또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이 종목을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약간 기다려 주신다면은 그래도 수익 구간을 크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저는 18만 원 7천 원 선에서 매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수급으로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야지 수급도 들어와주고 그에 대한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우리 시청자님에게 18만 7천 원 선에서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또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많이 진행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보다 많이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선에서 제가 드리고 12만 원까지 내려가도 우리 시청자님이 만약에 12만 100원 그리고 12만 2천 원 뭐 이 정도 선에서는 절대 손절해 주시지 마시고 딱 12만 원 선에 도착했을 때 그때 손절가를 드리고 그리고 매도가는 18만 7천 원 선에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17만 7천 원 선에서 또 얘기해 주셨고 12만 원 선이 손절가 라인입니다. 재무제표를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청자님 제일 중요한 거는 하단 구간에서 노는 거를 장투로 가져가시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시청자님? 네, 재무제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화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여러분들 12시 15분부터 종목 상담 진행되니까 많이 전화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전영욱 전문가님 지금 댓글 보니까 제대로 분석 너무 좋고요. 분석 너무 잘해요 라고 하는데 추천주는 과연 얼마나 수익률이 좋을지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통해서 종목들 만나보시죠. 자, 전영국 전문가의 픽 수익의 맛 탑3입니다. 플레이디 1.25%, FN가이드 6%, 서한기계공업이요. 7월 19일에 얘기했는데 벌써 14.11%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와, 종목들 너무 잘 갔는데 하나하나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FN가이드 얘기했는데 지금 6% 거의 넘게 수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들고 갈지 아니면 좀 비중 확대해서 더 키워가 볼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오름세를 보이는 이 종목 어떻게 좀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가볼까요? 네, 저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FN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가가 탄탄하게 그 자리를 지키려는 수렴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차트이기도 하고 FN가이드 같은 경우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보는 재무제표 그리고 스냅샷을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업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호실적으로 항상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이 회사가 문제가 없고 그리고 BPS 또한 탄탄하고 PBR 또한 이제 1.2배, 1.5배 이하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매수가 대비 소폭 상승한 추세지만 여기서 우리가 비중을 더 실거나 아니면은 수익 실현을 보셔도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갔으면 한다는 마음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끌고 가서 여러분 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다, 순항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플레이디라는 종목을 7월 30일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1.2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고수님께서 너튜브에 지난주 추천 종목 플레이디 감사합니다. 수익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인가 봐요. 자, 수익권에 진입했는데 앞으로 전략 유지하고 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플레이디 또한 또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었죠. 이제 네이버 뭐 수혜주 그쵸. 그리고 이제 뭐 팀F 사태에 대해서도 수혜가 있었지만 저는 이제 플레이디라는 종목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눈여겨보고 관심이 있던 종목이었어요. 먼저 주봉을 보여드리자면은 주봉 구간에서는 굉장히 하단 구간에서 놀고 있었고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었지만 이후에 시세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 주고 그리고 하락세를 좀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더 모아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또한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수급 측면에서도 지금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PBR 또한 1.03배로 이제 1배에서 1.5배 이하로 놀고 있고 영업이익은 늘 그랬지만 흑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기본적 분석을 했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종목이고 지금 이제 매수가 대비 소폭 상승한 추세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 목표가를 찍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좀 하단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장기로 가져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봤던 플레이드, FNN 가이드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 관심주를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수익의 맛,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들고 오셨을까? 전영욱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힌트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나가겠습니다. 자, 수익의 맛 힌트입니다. 지읒, 기역, 디귿. 그리고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 그림이 약간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약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약을 먹고 이제 어떻습니까? 치료도 하고 이제 힘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죽겠다. 그쵸. 뭐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가 약을 먹고 힘을 낼 수 있고 그런 이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에는 지읒, 기역, 디귿이라는 종목명의 초성 힌트를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약과 관련돼 있으니까 뭐 제약바이오 섹터 얘기인가 종목명인가 이런 생각도 들죠. 지금 우리 카니님께서는 잘 간다 이런 지금 댓글 달아주셨고 우리 꿈도우리님께서는 지금 죽겠다 아까 얘기해 주셨고요. 다른 분은 또 종근당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여기서 댓글 보셨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오늘 시장이 힘든 것만큼 죽겠다. 죽겠다. 네. 우리 꿈돌이님이 죽겠다 했는데 이분께 어떻게 살기 위한 좋은 또 선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꿈돌이님 항상 시청 감사드리고 제가 늘 우리 꿈돌이님 수익 잘 낼 수 있게 항상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캡처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살겠다. 살 수 있는 종목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그러면 두구두구두구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 종근당이었습니다. 종근당 우리 많은 네.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종가 배팅 가야 되는 게 종근당인가요?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소비자 대상 이제 줄기세포 화장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종근당이 조금은 이제 섹터가 이제 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2분기에는 양호한 실적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향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조금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단타 매매할 때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다. 사실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은 편이라 단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상승 추세선에 탔을 때 충분히 그런 매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탈모 치료제 임상 3상 승인 소식에서 소폭 상승한 사례가 있었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종근당이라는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12월,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에는 상승한 시세를 많이 분출을 했었어요. 시세를 많이 분출하고 조정 주면서 다시 한번 소폭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이에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조금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늘 말하지만 기업 분석이 있죠. 기업 분석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항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 보실게요. 2023년 4분기에는 얼마라고 돼 있죠? 2,400억입니다. 2,400억의 수익이 나고 이제 영업이익이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추정치 또한 계속해서 흑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분기보다는 약간은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흑자라는 점, 이 부분을 기억하고 화장품, 줄기세포 화장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점, 이 부분이 이 회사의 이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홀딩하고 가져갈 수 있는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또한 추정치에는 약간 소폭으로 낮은 기록으로 이제 990억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일단은 대체적으로 유보율이 좀 높습니다. 유보율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유보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냐 아니면 조금은 변동성이 크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부채 비율 또한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유보율은 거의 600억가량 상승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종목을 들고 갈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탄한 회사여야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실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PBR도 봐야죠. PBR은 1.5배에서 약간 높은 2배, 그러니까 2배죠. 2배로 기록됐지만 그러면 약간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애교스럽게 봐주면서 BPS가 65,500원이라는 점, 이 부분에서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차트로 넘어가서 이미 작년에는 시세를 한번 분출했었죠. 시세를 분출하고 조정 기간에 나왔어요. 조정 기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관망이었습니다. 4월달, 5월달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점에서 종근당이라는 종목 자체가 조금 눌리면서 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눌림목이 깊어지지 않고 골이 깊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종목이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 여력에 상승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한 시장이 좋지 않음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11만 4,500원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매력도가 가장 크고 지금은 상승 추세선,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로 인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목은 굉장히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중심적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수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근당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제가 매수가 11만 1,600원에서 11만 5천원 선에서 드리고, 또 목표가는 12만 6천원까지 단기적으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0만 2천원으로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훈풍 타고 지금 주가 차트도 상승 추세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메리트를 좀 보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1만 1,600원에서 11만 5천원, 목표가 12만 6천원 선, 그리고 10만 2천원 선으로 손절 가격을 잘 잡아주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가 진짜 고대다 고대 못해서 너무 힘들다 싶으신 분들께는 다음 주 시장 전략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음 주 시장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주말 쉬고 왔을 때 다음 주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고 대응해야 할까요? 다음 주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늘 거의 쇼크 상태입니다. 쇼크 상태고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가 거의 3.4% 빠지고 있고 코스닥 종합지수죠. 네, 코스닥 종합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코스피가 지금 3.6%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에서 우리는 관망하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경험이 쌓이지만 다음 주 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오늘 시장처럼 패닉 상태에서 그래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 반등을 줄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 주말 동안은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압축하면서 조금은 대응해 나가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굉장히 힘들지만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주중이 오면은 이제 그때는 약간의 반등을 줄 거지만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눌리고 있고 지금 미국의 경제 침체 우려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전부 다 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내 주식 시장에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그리고 미국에 대한 기사를 항상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물론 반등 시장은 오겠지만 패닉이 진전되기에는 어느 정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관망하는 자세로 비중 포트 축소를 여러분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전영국 전문가님 여기서 또 인사하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오후장 킥포인트로 넘어가서 오후장 시장 점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을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우리 양시장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이 양시장의 하락폭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그 어느 때보다도 거한 매도세에 코스피 2,700선 내준 지 오랜데요. 또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섹터들 찾아보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자, 그래도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 업종 그리고 하락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 업종 알아보시죠. 자, 오늘 상승 테마로는 코로나19 관련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환자 수 급등에 주가가 홀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종목부 흐름 살펴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 거의 홀로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테마입니다. 코로나19 관련주인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에 이렇게 관련주들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또 질병청에서 코로나19 신규 입원의 환자 증가 추이를 또 발표를 해줬는데요. 최근 4주간 5배 이상 증가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내 기업들의 진단키트가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더해져서 이 어려운 장 속에서도 단순히 상승에 더해서 급등세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가장 상단에 수젠텍 올라와 있습니다. 24.64%, 빨간불을 굉장히 크게 키워주고 있는데요. 어제 하락을 딛고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뒤를 이어서 랩지노믹스 올라와 있습니다. 16.29% 상승불 켜주고 있고요. 진매트릭스 4거래일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1.94%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PCL도 10.96% 상승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상승 업종 코로나19 관련주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는 업종 단연 반도체주 올라와 있습니다. 소매가 쏟아지면서 주가 하락에 멍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종목부 흐름 역시나 살펴보시죠. 자, 오늘 매크로적으로 문제적으로 굉장히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지만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가장 도드라집니다.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발표할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 상황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중국 기업의 HBM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에 이렇게 투심이 더욱더 약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투심을 또 약화시키기에 충분한 요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무엇보다 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또 실적을 발표했던 인텔은 어닝 쇼크를 발표하기도 했고 구조 조정 소식까지 밝히면서 이 반도체주들 너나 할 것 없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 구간에서 대장주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81,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낙폭을 점점 더 키워나가면서 8만 원 이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노조가 25일 만에 복귀를 하면서 장기 투쟁으로 또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하락폭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은 더욱더 두드러지는데요. 현재 17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1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현재는 8.69% 하락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3조 원이나 던지면서 18만 원 선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깊은 하락 출발을 했는데 현재 더 하락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 밖에도 퀄리테스 반도체 17.54% 파란불 켜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테크윙 그리고 PSK 홀딩스도 10%대 넘는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디설트 S의 전민주 전문가님 모시고 오후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너무나 무섭게 떨어지고 있는 우리 양시장의 모습입니다. 이 오르는 섹터 종목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이럴수록 오후장 전략 굉장히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오전장 살펴보자면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죠. 뿐만 아니라 순환매 출현으로 최근 랠리했던 중소유주들마저 전부 급락했습니다. 금리 동결 발표에 따라서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반등했다가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반도체 섹터의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안정될 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정책금리 유지 시기에 경제 침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불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걱정 속에 급락세가 보이면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오늘 하락세로 정말 좋지 않죠. 삼성전자가 2%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5%대 급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반도체주가 대거 떨어진 영향으로 전거래일보다 7.14% 급락한 4,859포인트를 기록했고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들의 하락이 더 깊었습니다. 특히 전날 13% 폭등했던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6.67% 급락하면서 이외에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장 초반에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규모는 그닥 크지 않지만 외국인이 전일과 동일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의 수급은 어제 이어서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연속적으로 순매수 보이고 있지만 매수의 강도는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개인은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 쪽으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규모는 그닥 크지 않지만 가장 많이 사고 있고 의약품이나 운수정비 쪽도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했고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2.8% 업종수가 하락을 하고 있고 전력기기, 인프라 쪽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도 4%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섹터도 밀리고 있고 그래서 약간의 상승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 좀 반등을 보였던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양봉 전환하면서 상승폭이 커지지만 이후 조정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SK텔레콤 같이 방어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강보합으로 좀 움직여졌습니다. 오늘은 전쟁 관련해서 그런 섹터의 모멘텀이 생기고 있고 상승하는 섹터는 통신 관련도 있지만 그닥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섹터가 하락을 하고 정말 어려운 장인데 우리 오후장 전략을 한번 살펴보자면 오전장과 같은 현상으로 오늘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시장의 혼돈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도 코스닥 지수가 790포인트로 약보합되고 개인이 1,512억 원을 사들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17억 원, 247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수급적인 포지션 자체가 달라서 유동성이 풀리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업황적인 추세가 꺾였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의견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섹터들이 없어서 코로나 종목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이 재확산한다는 이야기로 수젠텍이나 진단키트 기업 주가가 급등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 백신,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갑자기 급등을 한다는 건 2년 넘게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힘든 시기가 오랜 기간 있었죠. 그 때문에 테마가 형성이 된 건데요. 때문에 사실은 테마성으로 봐야 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이 좀 빨라야 하고 조심히 관망하는 것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전력기기 관련주는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력 쪽으로 보면 조정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았었고 하반기에도 나쁘지 않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키워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력, 전선, 인프라 관련 종목으로 봤을 때 관심 있게 봐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상당히 걱정되고 있지만 오후장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지수의 회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탄력성과 실적적인 측면에서 조금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미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겠죠. 최근에 빅테크는 상당히 엇갈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지수 낙폭이 상당히 강했던 부분은 개별 종목마다 좋아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 좀 살펴보면서 이런 모멘텀 상황 속에서 변동성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변동성에 대한 이벤트가 많아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조선, 금융 쪽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실적 모멘텀 조정 후에 있는 섹터, 상승 반등할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본다면 그래도 안전한 주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장일수록 좀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중점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후반기 조정 이후에 반등한 종목들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맛있는 이슈 분석 맛이슈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로 또 이야기 나눠볼지 두 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영예리서치 최진욱 본부장님, 이코노미 리서치의 이슬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두 분과 나눠볼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K 매운맛의 논란 세계가 이번에는 K 소주에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매운맛이 아니라 K 소주까지도 우리가 정말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야기에 앞서서 두 분은 좀 소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 소주 좋아하세요? 네, 저는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나요? 우리 그럼 대표님께서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까? 네. 아, 좋습니다. 좋아하시는 분과 안 좋아하시는 또 두 분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요, 근데 한국 술, 특히나 소주에 대한 열광이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음료 섹터의 주가가 2분기 실적이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실적 좀 어떻게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실적은 이제 제가 안 좋아하긴 하지만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나는 이제. 먹지 않지만 실적은 좋을 거다. 저는 이제 좋지는 않지만 네. 일단은 저는 기업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메가 트렌드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K라는 이 트렌드 자체가 지금 해외 쪽에서 굉장히 지금 인기몰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나요? 맛있나 보죠. 네. 나는 아무래도 이제 모르겠지만. K-팝에 대한 이 여파 부분들도 컸을 것이고, 네. 워낙 이제 해외 쪽에서 K-팝에 대한 뭐 인기라든지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뭐 팬층 이런 부분들이 일단 한국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뭐 음식이라든지 뭐 문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따라가려는 그런 추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지금 좀 확산이 돼가지고 K 뷰티도 마찬가지고, 뭐 K 음식료, 식음료 이런 쪽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 수출에 대한 다변화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선방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그 중에서도 당연히 식음료 쪽에서는 라면이죠. 라면에 대한 이 수출 호조세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상반기 때도 라면에 대한 수출 호조세가 굉장히 좀 잘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7월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음식료 섹터가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좀 조정 기간에 좀 들어가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음식료 굉장히 좋고 K푸드 굉장히 좋은데 너무 많이 주가가 좀 가파르게 빠지는 부분들 아니냐라는 이런 관점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주가 이렇게까지 기간 조정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워낙 상반기 때 굉장히 좀 강했잖아요. 강하면서 눈높이가 많이 상향 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수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눈높이가 좀 많이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한 것은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고, 그래야 어느 정도 주가도 부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의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일단 증권사들이 좀 눈높이가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상반기 때 실적이 이 정도 찍혔는데 과연 하반기 때 상반기 대비 상저하고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을지, 이런 여부, 이런 우려감들이 외국인과 좀 기관 쪽에서 차익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변하지 않는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저는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해외 실적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음식료 쪽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국내 판매 채널 확대 부분들이 아니라 해외 판매 채널이 얼마나 좀 확장이 되고 있는지, 이 여부가 좀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출에 대한 데이터 부분들의 호조세가 또 분명히 나와줄 것이고, 그럼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음식료 업종의 전반적인 주가 업사이드를 또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하반기 때도 실적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면인 건가? 상반기에는 이제 음식료 섹터에서 라면 수출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음식료가 부각받았다면 이제는 식음료 쪽으로 해서 K-팝 부분의 여파로 자연스럽게 K-소주도 실적이 옮겨가는 것 같다. 확산 분위기다. 라면서 실적 좋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출 호조로 인해서 하이트 진로, 롯데칠성, 주류업체 2분기 영업이익은 거의 340%가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주요 수출 제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외에서는 어떤 평가를 좀 어떤 제품이 좋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시장 조사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소주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참이슬이죠. 네. 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수출액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제품이 뭐냐면 바로 이제 제로랑 연결된 것들. 특히나 이제 뭐 롯데칠성의 처음처럼 그리고 이제 새로 이런 이제 제로 슈거에 대한 열풍이 좀 불게 되면서 이런 관련 이제 제품들이 굉장히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그 주류업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지금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은 수출 국가를 좀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상 뭐 아시아 쪽에 대한 이제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북미 중심으로 수출량을 좀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사실 이런 주류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보시면 마찬가지겠지만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북미 시장에 수출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소주 같은 경우에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미국에도 계속해서 지금 수출액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멘텀 요소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로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인기는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이미 지금 오리지널 제품들을 어느 정도 좀 추격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이어트들이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뭐 이제 미용에 대한 이런 관심도 많아졌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사실 오리지널 이제 주류 같은 경우는 이전만큼 사실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제로 쪽으로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 제로에 대한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에 이제 주류업계 기업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아직까지 그 제로에 대한 매출 비중은 또 높지가 않은 편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성장 초입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보면은 결국에 이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편의점만 가보더라도 그 음료수 매대를 좀 가보면 이제 제로에 대한 이제 비중이 사실상 일반 오리지널보다 훨씬 더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인기몰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제로 제품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제로 제품에 대해서 앞으로 파이프라인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하이트진로, 그리고 이제 롯데칠성 여기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트진로, 롯데칠성들이 아무래도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다. 제로에 대한 키워드를 아까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미용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제로를 볶는 게 많다. 그래도 오리지널이 최고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여파가 아직은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류업계 상반기 수출 성적표들 뭐 소주는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뭐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수출 대상국으로 확대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소주는 성장성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맥주는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소주 쪽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 다변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시는데 사실 이제 이게 제로라는 게 붙는 게 조금 뭔가 글로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음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좀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열풍이 크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제 오리지널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 쪽으로 계속 가긴 하겠지만 반대로 이제 내가 이제 뭐 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다이어트 부분도 신경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 거의 제로 다 드세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제로 쪽에 대한 눈을 돌리는 이런 시선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롯데칠성 음료 같은 경우가 제로 쪽에 지금 제품 라인을 뭐 계속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업들이 제로 쪽에 집중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제로라는 이 트렌드 자체가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면서 시장이 좀 더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지금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각보다 주류 쪽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뭐 물론 이제 음주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됐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제는 10시 이후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기가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적응 기간이 있었다 보니까 일단 사실 밖에서 술을 많이 안 먹습니다.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근데 이제 반대로 해외 같은 경우는 그 반대라는 거죠. 해외 같은 경우가 네, 그렇죠. 해외 같은 경우는 국내랑 조금 다르게 오히려 지금 K 소주에 대한 열풍이 계속 불러오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음주에 대한 문화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가 이제 주류 업계들이 좀 많이 공략했던 부분들이 일본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대부분 수출에서 매출의 한 80% 정도를 담당을 할 정도로 일본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았었는데 최근에 뜨고 있는 국가가 베트남이에요. 네,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젊은 층에 대한 부분들이 K 소주가 지금 열풍이 많이 들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주류 업계들이 지금 베트남 쪽에 젊은 층을 지금 공략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베트남 쪽까지도 수출을 다변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미국과 유럽, 뭐 중동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네. 사실상 지금 시장으로만 바라봐도 국내 쪽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해외 쪽에서 잘 되는 트렌드 자체가 조금 더 투심을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파들이 있다 보니까 해외 쪽에 조금 더 공략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저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현지에서는 뭐 교민 대상으로 좀 많은 마케팅을 진행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현지인 쪽으로 많이 눈을 돌렸다라는 거죠. 주류 업계들이 현지인 쪽으로 좀 눈을 많이 돌리면서 네. 현지인 쪽까지도 공략을 충분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은 실질적으로 더 늘어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부분들은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네. 사실 그럼에도 이제 기대감과는 달리 주가가 좀 크게 안 움직이잖아요. 기대감과 달리 주가가 좀 크게 안 움직이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음식료 업종 등에 있어가지고는 상반기 때 뭐 라면, 뭐 냉동김밥 이런 쪽에 조금 더 수출 데이터가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쪽에 조금 더 투심이 많이 쏠렸었고 최근에 다시 소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좋을 거다. 네, 오히려 하반기는 이 음식료 업종들이 그래도 조금은 랠리를 이어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표 나오면은 거기에 좀 반응하는 게 투자 심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또 거기에 쏠리다 보니 시급류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력계 하반기를 노리는 신흥시장 기대 규모가 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베트남 쪽에서의 이제 소주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기대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되고 신흥시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러브콜을 우리 소주를 지금 원하는 건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거거든요. 기대 규모 어느 정도예요? 일단은 규모는 계속해서 좀 커질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나온 데이터로 보면은 네. 연평균 지금 3년 동안 매년 이제 46%가량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액이. 그래서 이 기세로 좀 간다라고 한다면 규모는 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이제 그 소주 수출액을 보면은 지금 1억 달러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그동안 왜 이제 주류 쪽이 좀 못 갔었냐면 식품이 너무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사실 이제 수출 데이터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압도적으로 식품 쪽이 훨씬 더 좀 잘 나오는 상황이고 주류는 인제서야 뭐 따라가는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으로 보면은 밸류 부담은 오히려 식품 쪽보다 주류 쪽이 훨씬 더 지금 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지금 기대감들이 좀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제가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유럽 시장, 뭐 동남아도 다 중요하지만 이 미국 중심으로 지금 이제 수출액이 좀 증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 평균 판매 단가가 굉장히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해외 법인에 있어서 이런 마진율 확대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류 관련 기업들이 미국 중심으로 이 수출액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제로 열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미국도 똑같습니다. 네, 지금 이 제로 열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고 지난해 이제 2023년에 전체적인 이제 그 무알콜 시장을 보게 되면은 2022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또 증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K식품 쪽이 좀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마케팅을 대신 해줬었죠. 그럼 주류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후발주자로서. 그래서 이런 이제 인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매출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제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음식료 쪽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출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우상향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국내 주류 연평균 수출액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라는 점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 소주 판매량이 급증된다라는 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빅마켓에서 또 많은 것들을 또 원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업계 뭐 최초 한라산 소주, 허벅술 뭐 이런 것도 나타났고 한라산의 1950년 뭐 이런 것도 지금 면세점에서 최초 입점이 됐다 할 만큼 이제 국내 브랜드에서도 이제 신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데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K소주 흥행과 함께 좀 주목해 볼 만한 사업군들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뭐
물론 안 드시겠지만 네네. 그래도 이런 시장 조사들은 다 하시잖아요. 네네. 주변 사업군 종목 어떤 걸 좀 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소주 사업 부분에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보는 게 맞겠죠. 일단 뭐 아직까지 맥주 쪽이 다소한 좀 부진한 여파들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반대로 눈을 돌려야 되는 부분들은 소주 쪽에 대한 뭐 매출 빈도가 좀 높은 기업들, 또 소주에 대한 좀 판매 채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인 하이트 진로를 저는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주 부분에서는 이미 뭐 점유율을 1위 정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존의 수출 시장 대비해서 지금 중동 시장까지도 판매 채널을 계속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시고 뭐 여전히 지금 맥주 쪽은 조금 아쉬워요. 맥주 쪽은 아쉽지만 소주 쪽이 계속 성장을 해주고 있고 다만 이제 맥주 쪽이 아쉬운 부분들이 기업 입장에서 지금 이번에 턴어라운드를 내기 위해서 무설탕 이 테라 라이트를 출시를 했죠. 이 테라 라이트 출시를 하면서 이쪽이 좀 어느 정도 매출에 회복을 해주려는 그런 지금 준비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소주의 성장이 계속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맥주의 성장까지도 같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밸류상으로 놓고 보면은 한 PBR이 한 1.27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가총액 밸류로 대비를 환산했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주가를 환산을 하게 되면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 없이 저는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연간 실적 예상치를 보게 되면은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전부 다 지금 우상향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주 쪽, 이제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메인 사업 부분들의 시장 지배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기업 입장에서는 메인 쪽에 조금 더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메인 사업 쪽에 대한 확장 채널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과거와 대비해서 이제 개선된 수준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이제 효율적인 뭐 비용 집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효과 부분들을 올해 하반기 때 충분히 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저는 좀 화이트 진로를 그래도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주가도 오히려 지금 저점 대비 그렇게 많은 폭의 상승폭이 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긴 폭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면 되시고 결국 이 박스 안에서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는 작업을 갖춘 이후로 저는 좀 폭발적으로 성장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한 23,000원을 돌파해주는 그 시점부터가 하이트 진로의 좀 랠리가 다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손익비 측면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오히려 이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한 23,000원 그리고 거기를 충분히 돌파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계속 홀딩을 한번 이어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소주 빈도가 가장 높은 사업군을 찾아서 투자하면 된다는 건데 그게 하이트 진로였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나 주가 차트적으로나 매력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자라고 본부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이슬이 대표님은 과연 어떤 종목을 원픽으로 보고 계신지 화면 통해서 종목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제주맥주, 롯데칠성, 국순당, 보혜, 양조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원픽은 무엇일까요? 네, 롯데칠성이 탑픽주로 뽑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감 전에 담아봐야 되는 게 롯데칠성인데 왜 그렇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그 소주 매출이 이제 단기적으로 네. 보면은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을 보는 게 저도 맞다라고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사실 뭐 음료나 주류 여기서 좀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로라는 키워드에 좀 맞추고 싶거든요. 아, 제로를 보자.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에 이 제로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롯데칠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매출이 사실 주류에서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뭐 사이다도 만들고요. 이 음료 부분의 매출도 한 65%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류와 음료 이제 둘 다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그 음료 쪽에 대한 매출액 그리고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진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도 사실상
하반기로 갈수록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수익성 부진의 원인이 뭐였냐면은 원재료값 상승입니다. 결국에 이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판가 인상으로 좀 대체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음료 쪽도 앞으로 내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료 쪽에서는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입니다. 제로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소주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세로라는 또 이제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음료 그리고 뭐 주류 쪽 모멘텀을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기 매출액을 또 이제 처음으로 1조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수익성 부진에 대한 부분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좋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류 쪽만 좀 모아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가장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귀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공격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주류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제 상승폭이 가장 크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사실 오늘 이제 시장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양지수 다 3% 이상 이제 주도주들의 급락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버텨주고 있거든요. 뭐 0.42%, 0.35%. 앞으로 이제 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음식료 쪽은 경기 방어주죠. 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또 이제 리스크 관리하시기에 좋은 하나의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커닝님도 펩시 제로는 정말 못 참아요 하는데, 음료, 주류 더블 호자 받으면서 주가 갈 수 있는 게 롯데칠성이다라는 거예요. 리스크적인 측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판가 인상 대체되니까 해결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보시니까요. 식음료 섹터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눌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세계 바다에 한국에 배가 뜨니 조선 기자재 주들이 든든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돌고 돌면서 매년 계단식으로 지금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선업에 대한 진입 슈퍼사이클 시작된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들어볼게요. 이슬이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미 슈퍼사이클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ING다? 네, 생각보다 이게 좀 장기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흐름들 보면은 과거에 이제 호황기가 이제 2005년에서 2007년 그때 사이였거든요. 그때랑 이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비슷한 상황인데, 사실 조선업의 경우에 사실 너무 장기적으로 볼 업종은 또 아닙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경기 민감주고 또 수주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강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은 또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요즘 이제 추세를 보면은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정도 지나면 수주 잔고가 바닥이 납니다. 네, 이때부터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이제 조선업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지금도 이미 수주 잔고가 3, 4년치 좀 다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3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의문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선박 쪽도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LNG선 위주로 이제 그 수주가 많이 차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이제 암모니아선 2, 3년 뒤에는 암모니아선 쪽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추후에 또 이제 탄소세에 대한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암모니아선을 또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그 독성이 굉장히 좀 많은 원료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독성 제거를 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사이클 호황기인데 지금 이제 초입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초입이고 사실상 실적도 지금 너무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이제 3분기, 4분기를 보면은 가이던스도 지금 점진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제 좀 시작도 안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우선은 좀 연말까지 보신다라는 관점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까지도 조선업은 장밋빛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연말까지만 일단은 두고 보자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이 좀 좋아지니까 조선 기자재 쪽 독점 납품하는 밸류체인들도 기세가 대단한데요. 최진호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주요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조선주가 황금 사이클 들어가게 되면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또 그쵸, 기자재 형 따라 쪽이에요. 오도 가야죠. 네, 그렇죠. 기자재 쪽도 지금 상대적으로 조선주들의 강한 상승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뭐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좀 상방이 좀 많이 열려 있다라는 관측으로 좀 말씀을 첫 번째로 해드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저는 일단은 성강밴드에 대한 부분들의 주가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최근에 좀 굉장히 주가 움직임이 좋아요. 일단 이제 배관용 관이운세를 주로 좀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많은 조선 업체들이 LNG선의 지금 수주 확보를 전부 다 마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에 따른 수혜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성강밴드가 또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좀 앞으로 이어진 이제 믹스 개선 부분들도 충분히 성강밴드 쪽에서는 수혜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주가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앞전에 좀 거래대금들이 커지는 부분들이 없었다가 최근에 거래대금들이 굉장히 좀 많이 터졌거든요. 거래대금들이 굉장히 좀 많이 터지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있던 흐름들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새로운 추세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 속에서는 결국에는 주가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바닥권에 잠겨 있다가 이제 막 다시 시세를 분출하고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차익을 보려는 매도세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또 반대로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하려는 그런 심리도 굉장히 좀 많이 작용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에 좀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성강밴드의 앞으로 좀 외형 성장이라든지 실적 성장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저점을 계속 좀 높여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키포인트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기관 쪽에 대한 수요 다시금 조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도 지금 들어와주고 있고 연기금도 다시 3일째 매수를 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보통 투신이 지금 3일간 연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와줬고 그 전에도 이미 많은 물량들이 들어와 있죠. 자, 투신 같은 경우가 많은 물량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지금도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상승 사이클을 바라보고 지금도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투신 같은 경우가 좀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물량이 나가지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뭐 상승 압력이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일단은 제가 또 보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가 한국카본이에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지금 성강밴드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좀 거래대금들이 터지면서 주가를 좀 위로 쏴준 상황에서 박스를 좀 돌파해주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지금 들어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해드리고 이게 이제 LNG 초저온 본행제를 만드는 좀 전문 기업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주들이 대부분 다 지금 LNG선에 대한 물량을 전부 다 도크를 채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또 한국카본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최근에 좀 수급에 대한 러브콜도 굉장히 좀 잘 받고 있는 상황이죠. 투신 쪽 물량도 여전히 좀 들어와 있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들어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보통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성강밴드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두 종목의 좀 투자 전략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좀 눌림목 매수 전략이 좀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반대로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좀 돌파 매매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 다 지금의 주가가 그렇게 많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좀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둘 다 손익비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강밴드 한국카본 두 종목을 전부 다 매수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마 이 두 종목 중에서 나한테 맞는 종목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두 종목 내에서 한 종목만 좀 매수를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 원픽줄의 성광밴드 한국카본 중에 여러분들 원하는 것 쪽으로 투자의 의견을 좀 가져가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의 탑픽주 딱 하나를 뽑는다면 뭐가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먼저 조선업 관련주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한국카본, 하나엔진, 태광, 동성와인텍 있는데 그중에서 원픽 살펴보시죠. 네, 최진욱 본부장님의 원픽은 성광밴드입니다. 이야기 추가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제 앞전에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야기는 해드렸지만 결국에 이제 조선 쪽에 대한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던 게 성광밴드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방송에서도 워낙 좀 성광밴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았고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수급을 많이 못 받았던 기업이에요. 그럼 만약에 조선주들이 지금 황금 사이클이 계속 도래를 하고 나서 지금도 계속해서 호황기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성강밴드의 좀 수혜가 충분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좀 말씀을 해드리고, 결국 이제 LNG선의 좀 수주량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건조량이 계속해서 조선주 쪽에서 증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중동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수주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성강밴드거든요. 중동향에 대한 수주 증가와 또 기존 고객사에 대한 수주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고, 주봉으로 놓고 봐도 굉장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뭐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월봉 같은 경우가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잠겨있던 추세를 충분히 돌파를 해준 상황이거든요. 추세를 좀 돌파를 해주고, 그나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앞전에 월봉에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봉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죠. 쌍봉이 지금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봉을 지금 위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돌파가 못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좀 크게 밀릴 가능성도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매수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16,000원대, 17,000원대 이 밴드 안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거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앞전 정보 라인이 17,650원대를 성강밴드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아래쪽 매물을 전부 다 소화하고 올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3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수급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성광밴드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주가 차트 여러분들 대응하실 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디슈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시장이 좀 더 많이 빠지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고 다음 주엔 성공 투자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